아나톨리아에서 힘을 기른 히타이트는 미타니 제국 방면으로 침공하였고, 히타이트와 아시리아 사이에 있던 미타니 제국은 BC 1270년에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멸망한다. 미타니 제국이 멸망하고 히타이트가 강성해지자 이집트의 시리아 세력권을 공격하여 카데시와 그 주변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히타이트에게 카데시와 시리아 영역을 빼앗긴 이집트는 여러 파라오들이 상실한 영토를 찾기 위해 계속 군사를 일으켰다. BC 1279년 제위에 오른 람세스 2세는 선대의 영토 회복 수건을 이루고자 했다. 그는 동쪽 정벌을 위한 군사도시 람세스를 건설하였고, 군대를 개혁하고 가나안 지역의 이집트의 지배력을 다졌다.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2세는 시리아에서 람세스 2세의 움직임을 경계하여 황실 수도를 북쪽의 하투사에서 남쪽에 새롭게 설립된 타룬타사로 이전하고 제국의 서부와 북부의 신하국도 정비하였다. 마침내 람세스 2세가 가나안 지역에 이집트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시리아 인근 아무르 국왕의 충성을 받아내자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왕을 크게 자극했다. 아무르가 이집트의 밑으로 들어간 것은 카데시와 알레포를 심하게 위협했기 때문이다. 무아탈리는 1274년 봄까지 제국 각지에서 군대를 소집했다. 이 군대는 히타이트와 그의 동맹국 소국들의 군대와 상당수의 용병으로 구성되었다. 무아탈리는 이로써 약 37,000명의 보병, 1,500명의 전차병, 그리고 3,500대의 병거를 거느린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냈다. 한편 이집트군은 가나안과 아무르 지배를 다지고 카데시 공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람세스 2세는 4개 야전군을 조직했는데, 첫 번째는 테베에서 모집한 아문 군단이었고, 람세스 2세와 왕족들 그리고 왕실 근위대가 포함된 선봉군대였다. 두 번째는 헬리오폴리스에서 모집된 레 군단, 세 번째는 람세스와 나일강 삼각지에서 모집된 수택 군단, 네 번째는 멤피스에서 모집된 프타 군단이었다. 4개 군단의 총병력은 16,000명의 보병, 4,000명의 전차병과 그 병거 2,000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기다 아무르가 네아린이라는 외국 정예 전사들을 지원하여 카데스 북쪽을 치기로 약조했다. 1274년 4월 말, 람세스는 람세스와 나일 삼각주 동부에서 이집트 조국의 국경에 있는 티젤 요새에서 행군을 시작했다. 이집트인들은 해안가를 따라 가자까지 행진을 계속했다. 람세스와 아문 군단이 먼저 이동했고, 이어서 나머지 3 군단이 이동했다. 야전군 4개가 따로 이동한 것은 물과 식량 확보, 병력 휴식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였다. 한 달 후 파라오와 아문 군단은 카데스로부터 남쪽까지 하루길 거리인 하무아트 엘 파르멜 마운드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리고 리블라를 지나 알 무가디아 지류 지나서 카데스 북쪽 외곽의 평야로 진군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람세스와 그의 부하들은 2명의 베두인족을 사로잡았다. 파라오가 이들에게 히타이트 군의 위치를 물었고, 이 2명은 무아탈리와 그의 군대가 알레포에 있다고 전했다. 알레포는 카데시와 북쪽으로 220km나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파라오는 이 소식에 기뻐했고 카데스 북쪽에 진지를 건설했다. 이집트 병사들이 방어선을 증강하는 동안 람세스는 정찰병들에게 그 지역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히타이트 정찰병 2명을 잡았다. 이집트 군은 그들을 신문했고 베두인 부족 사람들이 그를 속였다는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무아탈리 왕의 스파이로 이집트군은 무아탈리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사실 무아탈리와 히타이트군은 알레포가 아닌 이집트 진영에서 불과 4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히타이트군은 이집트군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카데시 성 후방에 진을 쳤기 때문에 이집트군은 히타이트군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람세스 2세는 급히 전령을 보내 후속 부대를 호출했다. 그러나 두 번째 군단인 레 군단이 무가디아 지류를 따라 북상하다가 히타이트 전차부대의 측면을 기습당했다. 히타이트의 2,500 진천차가 오론테스강과 무가디아 지류를 빠르게 횡단하여 레 군단의 오른쪽 측면을 공격했다. 히타이트의 전차는 3인승 중전차로 강력한 충격력과 근접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력한 중전차 돌격에 레 군단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레 군단 무너뜨린 히타이트 중전차는 기술을 돌려 북쪽 이집트 본진을 공격했다. 중전차의 공격에 아문 군단은 큰 피해를 받았으나 히타이트 중전차 역시 요새 진지의 장애물과 아문 군단의 저항, 그리고 약탈에 눈이 멀어
람세스와 이집트 군을 격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문 군단의 보병이 적 전차 군단을 붙잡아 놓는 동안 람세스는 아문 군단의 500전차를 이끌고 진지의 동쪽 게이트를 나가 적을 공격했다. 이집트군은 2인승 경전차를 사용했는데 경전차 특유의 기동력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빠르게 우회하여 히타이트 전차의 후방을 공격했다. 이집트 전차는 합성궁을 주된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화살로 히타이트 중전차를 공격했고 중전차들은 이집트 전차에 비해 느리고 둔했으므로 이집트 전차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윽고 견디지 못한 히타이트 전차군은 필사적으로 후퇴를 했으나 이집트 경전차의 기동성을 앞지르지 못하고 결국 알무가디아 지류를 목전에 두고 몰살당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무아탈리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비 전차대를 강 건너 이집트 군 진지로 보냈고 아문 군단과 이집트 본진에 있는 왕실 사람들은 큰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아무르 군의 메아린이 북쪽에서 등장하여 히타이트 전차군을 몰아냈고 람세스 역시 추적하던 적을 물리치고 본진을 공격한 전차군단을 공격하려 복귀하고 있었다. 결국 히타이트의 두 번째 전차군도 오론테스강으로 다시 후퇴하다가 이집트 군과 메아린 용병에 몰살당하거나 강에 수몰되었다. 이로써 히타이트는 자랑하던 정예 중전차를 잃었고 이집트는 4개군단 중 2개군단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람세스 2세는 이러한 상태로는 목표하던 카데시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후퇴했다. 무아탈리의 경우 적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려 카데시 근처까지 유인했고 행군 태세의 적을 강력한 중전차로 기습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보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실수가 다잡은 승리를 놓치게 만들었다. 정예 전차를 제외한 나머지 보병이 연합군과 용병이었기에 제대로 통제가 어려웠거나 혹은 오론테스 강이라는 지형으로 인해 강 건너 이집트 군을 공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이집트 군은 대패의 위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지휘관인 람세스 2세가 불리한 전장에서 후퇴하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전투의 최전선에서 전황을 뒤집었기에 이집트 군은 패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비록 이집트와 람세스 2세의 기록과 비문이 자화자찬과 허풍이 많지만 당시 병사들에게 람세스 2세는 용맹한 신자체로 보였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다. 람세스 2세가 직접 친위 아문사단을 이끌며 히타이트군을 격퇴했기에 네아린 군단의 이집트 군 구원도 가능했다. 전략적으론 카데시를 지킨 히타이트의 승리이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이집트 군이 보여준 투지와 응집력은 매우 우수했다. 카데시 전투가 무승부로 끝나고 이집트와 카데시는 16년 동안의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두 나라는 최초의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